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닫으려 시작하겠습니다. 왜 꼬이네. 예. 발음 네. 왜 그러십니까? JB타임즈 오늘도 맨 네.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로라님이 JB타임즈 다시 보기죠? 라고 올려주셨는데 다시 보기 아니고요. 지금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입니다. 네. 네. 오늘도 문 닫으러 왔는데요. 어감이 안 좋다. 네? 왜요? 어감 오늘 문 닫는다고요? 문 닫는 거 뭔가 망했다는 느낌 자꾸 들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하나의 문을 닫는 거고요. 네. 오늘 본방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서 여야 입장을 각각 들어보았습니다. 예. 방송하는 내내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2784님 여당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당론이 부결입니까? 국론은 가결입니다. 예. 4944님 국민의힘은 국회에 있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4863님 올해 교수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 도량발호 예. 이것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늘 한심한 시국이 국민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네요. 도량발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이비? 예, 그 하여간 저 교수님들의 어떤 지식은 끝이었구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가 항상 이 시점 되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맞아요, 그죠? 그렇죠. 도량바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면서 함부로 날뛴다 이런 네. 뜻이고요. 네. 2100번님은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제이비 명태균 핸드폰 때문에 비상계엄령이 나온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확정은 못 짓고요. 가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JB타임즈가 생방에서 밀려났는데 굳이 이 시간에 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JB타임즈는 과거 JB가 천기누설 시절 머털도사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 머털도사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해서 특별히 마련한 시간인데요. JB 시작해 주시죠. 예. 그렇게 너무 크게 시작하면 뭐 하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튼 일단 판은 크게 깔고 가는 거죠. 어제 이제 가장 큰 뉴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이 수많은 팩트 체크 했잖아요. 했죠. 여기서 그거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각을 틀겠는데 자, 일단 이 담화에 대한 야권의 반응 목소리로 담아봤는데 일단 이거부터 좀 잠깐 들어주시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고 수준이 이렇게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몹시 참담한 심정입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대광인입니다. 네, 반응이 이랬습니다. 이랬죠. 조금 전에 3부에서 김민석 그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계속 비정상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김민석 최고가. 네, 그걸 전제로 깔고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망상에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그래서 한번 이거를 오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본적인 문제. 시작점은 어디에 있느냐? 극단적 자기애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르시스 아닙니까? 샘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홀딱 빠져가지고 결국은 샘물에 빠져 죽은 나르시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극단적 자기애를 보이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르시시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다라는 지적은 제가 청기누설 할 때부터 여러 번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나르시스 얘기로 다시 가보죠. 샘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홀딱 빠져있는 이 면모에는 두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샘물에 비친 자기 모습 외에 다른 건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로지 바라보는 자기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현실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여러 가지 실제 사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크로스 체크조차 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착각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냐면 아름답다를 선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자기만 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선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실 영역에서. 신화에서는 샘물로 나타났지만 현실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데 많은 학자들이 SNS가 이 나르시시스트를 양산한다고 진단을 많이 해서 이런 책 되게 많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SNS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르시스의 샘물과 같은 요소가 계속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뭐하냐? 좋아요 계속 눌러주면 우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네. 옳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현실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SNS에 있는 친구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애가 뭘로 가냐면 그 다음에 과대망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뛰어난 재능, 탁월한 통찰력, 역사적 사명을 지닌 아주 중요한 인물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애에 빠진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기애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바로 샘물.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SNS고 SNS에서 좋아요. 이것이 결국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뭐가 되냐면 샘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는데 그 심리학적 용어 중에 망상장애라고 있는데 망상장애에는 가질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과대망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피해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과대망상에 빠져야 피해망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과대망상은 종종 피해망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대망상에서 피해망상으로 가는 그 전환점에 뭐가 있느냐? 그 요인이 좌절이 있다는 겁니다. 좌절.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가 줄을 이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SNS 공간에 싫어요는 없잖아요. 그럼 현실 영역에서는 싫어요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고 역사적 소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돼. 왜 안 되냐? 음모, 속임수, 비방, 가짜뉴스, 거짓 선동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선한 의지가 계속 꺾이고 가로막히고 있다고 피해망상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걸 안 되는 이유를 자신의 부족함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음모, 속임수, 비방 이런 거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망상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피해망상이 종종 어떤 걸로 귀결되냐면 폭력적 성향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피해망상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과대망상이 있고 과대망상은 자신이 옳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건데 과대망상을 깨트리는 요인은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옳지 않은 것, 불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로서의 음모, 속임수, 비방 이거를 제거하는 폭력은 정당한 폭력인 거예요. 부당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을 징치하는 차원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폭력에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종종 과대망상으로 갔다가 피해망상으로 간다면 그다음에 폭력적 면모를 보이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신은 국익의 수호자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했죠. 더 나아가서 자신을 국가 그 자체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게 자신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을 뭘로 봤습니까? 반국가 세력으로 봤잖아요. 여러 번 말했죠. 반국가 세력. 그러면 그러니까 짐은 곧 국가인 거예요. 이렇게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는데 그 과대망상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강화시켜줬던 게 뭐냐? SNS 공간인데 SNS에서 뭐? 극우 유튜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강화를 시켰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SNS 공간에 푹 빠져 살아도 티가 나질 않아요. 제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요인이 계속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침탈이라고 생각하겠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뭐겠어요? 언론의 비판, 야당의 반대, 그다음에 여당의 내부 총질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지금 계속 막히고 있고 꺾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언론의 비판, 야당의 반대, 여당의 내부 총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음모이고 속임수고 비방이고 가짜 뉴스고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왜? 나는 국가의 명운을 쥐고 있는 중요 인물인데 내가 꺾이면 나라가 망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 구조에서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척결하기 위해서 이 척결을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과대망상이 피해망상으로 가고 피해망상이 결국은 내란이라는 폭력적 사태로까지 치달아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포고령과 검거령 아니겠습니까? 포고령. 그렇죠. 한번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봤습니까? 포고령 보면 2항 일체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한다. 3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다음에 검거령 내지 장악령 어떻게 내렸습니까? MBC 장악하고 김어준 잡아들이고 여론조사 꼭 접수하라.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렸죠. 왜?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돼버리니까요.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거령 내렸잖아요. 이재명과 한동훈 잡아들이라. 자, 여기서 이재명과 한동훈 잡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에게는 꼭 샘물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것이 좋아요라고 하는 SNS 공간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과 한동훈이라는 두 정치인으로 그 대입을 해서 이야기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과대망상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냐면 반면의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당성, 자신의 우월함, 자신의 탁월함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야 되냐면 이재명의 몰락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애의 측면에서는 반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조사하면 차기 대권 1위 나오죠. 총선에서 압승을 했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지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공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게 돼버리면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잡아들이라 했고 오늘 아침에 나온 게 뭡니까?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 날인 판사도 김동연 판사까지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존재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애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정반대로 분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분신. 자기를 따라하는 존재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애가 끊임없이 확인되는 거예요. 분신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 씹어버리고 껄피통 고개 쳐들고 그러니까 들이대고 쉽게 얘기를 해서 내부 총질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의원들은 붙어요. 한동훈 대표. 이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그러니까 샘물의 어떤 존재가 되는 정치인에 있어서 이재명과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설정했던 그들의 위상과 역할에서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둘은 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단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건데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찌 본다면 지속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특정 언론에 대해서 적대적 입장을 보여온 건 일관되지 않습니까? MBC에 대해서.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때부터 확정적 중범죄자로 규정한 이후에 어떻게 대해왔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볼까요? 한동훈 대표는 버전 2예요. 버전 1은 누구냐? 이준석이 있었어요. 내부 총지라는 존재로서의 이준석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한동훈으로.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 따르면 나는 여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무조건 추종을 해야 되는데 추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뒤에서 뒤통수 치면서 퍽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망상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방이 어떻게 내려져야 되는 겁니까? 일시적 현상이라면 어떻게 치유법을 찾아보겠는데 일관되게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면 이건 치유의 단계를 넘어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격리해야 된다. 해법은 이거 말고 없다. 라고 하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 JB 이거 하려고 심리분석 공부하셨습니까? 라디오 헤드님, JB 오은영 박사님 같아요. SYC님, JB 분석을 듣고 보니 그래서 거침이 없었군요. 라고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반면에 알토그레이님은 이렇게 품위 있게 설명할 사람이던가요? 이런 분석도 사치스럽고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고반응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반면에 나라사랑님 이제부터 그러면 대선에 출마할 때 건강검진서 제출하도록 해야 할까요? 건강검진서? 정신분석서? 뭐 이런 거? 건강에 이제 정신건강이라는 항목이 있나 보죠. 그럼님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샘물은 극우 유튜버와 김건희 여사인가요? 그런 것이죠. 빈센트님이 이래서 제일 경계해야 할 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정신입니다. 사실 원래 그 말은 좋은 뜻인데, 그죠? 그렇죠. 네. 자기 긍지를 살아가라는 뜻 아주 좋은 뜻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반응이 실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계엄령을 선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포즈였는지 기억나시죠? 책상에 앉아서 양손을 책상에 짚고 네, 맞아요.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세를 보고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을 떠올렸다는 전형직 검사들의 얘기가 오늘 보도에 실렸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던 중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로 그 자세로 고쳐 앉았대요. 그리고 이 자세가 나오면 좀채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런 자세를 취할 때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디 한번 얘기해봐. 그때 한동훈 그 대표고 독대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딱 이렇게 앉아 딱 테이블 이렇게 딱 대고 그때도 그렇게 앉았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도 그렇게 앉았죠. 그게 바로 그거래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디 한번 말해봐. 이런 얘기라고 회상을 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때도 검찰총장 시절 때도 대통령이 돼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세를 여러 차례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하다는 모습의 상징이다. 이런 거고 그럴 때는 설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같이 일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동굴 안에 사는데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락이님은 JB 분석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JB에게도 좋아요, 칭찬은 없습니다. 싫어요도 가끔 달리잖아요. 왜 그러세요? 또 그렇게 연결이 왜 이상하게 돼? 그게 지금. 네, 이런 왜? 댓글. 네. 엉뚱한 데로 빠지셔. 네. 네, 이런 댓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다반향초님은 이런 댓글 보내주셨어요. 이제 매일매일 지금 여의도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아마 내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 같은데 다반향초님이 판매하려고 준비했던 핫팩 2박스 내일 여의도 주변에 가져다 두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이런 댓글 보내주셨고요. 레드궁딩님은 다음 노벨 평화상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지킨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정말로 위대하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위대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의 명운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러가기 전에 시선 집중은 내일도 모레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맞습니다. 생방송 계속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